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꽤 선선해진 것 같아요. 그쵸? 오늘은 미래가 원하는 아이 세 번째 시간을 가질 거예요.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떤 소양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리더가 되는데 도움이 될까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미래가 원하는 아이 문석현 박사님께서 책에서 다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학창 시절에 팀 프로젝트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대학교 때 팀 프로젝트를 굉장히 여러 번 했었던 것 같아요. 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되었던 건 모든 팀원들이 모두 제 마음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스트레스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별 과제보다 어떻게 보면 팀 프로젝트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끔 했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 팀 프로젝트를 할 경우에도 모두 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을 텐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항상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문석현 박사님께서는요, 80대 20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80대 20의 법칙이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이탈리아 인구 20%가 이탈리아 전체의 부 80%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래요. 그것에서부터 기원한 법칙이 바로 파레토 법칙이라고 불리우는데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일컫는데요. 이 80대 20의 법칙은 단지 경제에서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 회사 조직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 회사 조직에서 전체 성과의 80%를 회사 조직의 20%가 만들어낸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치안 통계에서도 20%의 범죄자가 전체 범죄의 80%를 범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통계가 있대요. 이 법칙을 한국 스타일로 이야기한다면 잉여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 시스템이 역동적으로 돌아가려면 잉여와 핵심이 갈릴 수밖에 없는데 잉여의 비중이 핵심의 비중보다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법칙이 알려주고 있어요. 이 법칙을 알고 난 다음에 이 법칙을 가지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법칙을 비즈니스에서 돈을 버는 데 사용을 한대요. 전체의 20%만이 전체의 80%의 부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니 20%인 이들에게 집중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조직 관리에서 전체의 20%가 80%의 효율을 높이고 있으니 이 20%의 사람들을 잘 찾아내서 그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해요. 만약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이 이야기를 우리 자식들과 함께 들었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80이 되지 말고 20인 사람이 꼭 되거라. 이렇게 말이에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문석현 박사님께서 모든 사람이 20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라고 말하려고 가지고 나온 건 아닐 거예요. 이 80대 20의 법칙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상이 이러한 법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람이 아니라 개미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개미들도 실제로 20%의 개미들만 열심히 일을 하고 80%는 상대적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는 개미들이래요. 20%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로만 100% 만들어 놨을 때 또다시 20대 80의 법칙으로 열심히 하던 개미들도 80%가 다시 일을 하지 않고 노는 개미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아마 우리 신의 눈으로 인간들을 보았을 때 인간의 모습이 마치 개미들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책에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요. 직업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사람이 있어요. 실력이 매우 뛰어나서 회사에 많은 기여를 했고 또 그만한 보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회사가 그에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팀을 짜서 본인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아라 라고 기회를 주었대요. 이 엔지니어는 본인이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잉여는 어차피 걸리적거리고 있어봤자 하는 일에 도움이 안 돼. 나는 팀장급들하고만 팀을 구성해서 일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팀을 구성을 했대요. 팀장들로만 구성된 이 팀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 안에서 핵심과 잉여가 다시 나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잉여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짜 잉여 취급을 했고요. 그런 잉여 취급을 당한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져서 그곳을 떠났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엔지니어 곁에 남아있는 팀원이 한 명도 없게 되었대요. 이 엔지니어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실력이 좋은 팀원들만 모집하여서 팀을 꾸렸던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행동이었을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거기서 잉여와 핵심이 나뉘어졌을 때 그 잉여들을 대하는 태도였을 거예요. 아무리 잉여 같은 행동을 했어도 그 사람은 팀에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랬으니까 팀장의 위치까지 있었겠죠. 이 엔지니어는 이번에 잉여였던 사람이 다음번에는 핵심 인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팀원들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었어야 했어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팀 프로젝트는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과 다 함께 더불어서 일을 할 때 상대의 실력이 나보다 좀 떨어지고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짜증나지 않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만 본인의 일의 최종적인 결과도 좋아질 수 있고 또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리더는 알지 못했던 거죠. 어쩌면 이 20대 80의 법칙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진정한 팀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이러한 사실들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만 있었다면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양대축으로 해서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 80%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세금을 걷어서 사회 구성원 전체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민주주의고요. 반대로 자본주의는 사회 구성원의 20%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사회에서 정한 규칙의 범위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사회에 기여도 하고 돈도 벌 수 있게끔 자유를 약속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근본 정신이죠. 자본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만들어낸 가치에 비례해서 보상을 받고 또 그러다 보니 불평등한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제도입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이 80대 20의 법칙을 쉽게 볼 수 있는데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약속한 만큼의 월급을 받고 또 모든 임직원 전체가 공통으로 받는 복지 시스템이 있어요. 이렇게 월급과 복지는 회사에서 80%를 위해서 제공하는 제도이고요. 이들 중에서도 특별히 일을 잘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센티브나 추가 보상 제도가 있지요. 이것은 바로 20%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 20대 80에서 생기는 갈등을 어떻게 조절하고 해결하느냐가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20세기에 이 20대 80의 차이를 완전히 없애버려야겠다 라고 만든 사회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이른바 공산주의 사상인데 실제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보니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어요. 또한 20대 80의 차이를 제대로 없애지도 못했고요. 반대로 80을 전혀 돌보지 않고 20%의 사람들끼리 잘 살아보자 라고 만든 사회는 결국 빈부격차가 끊임없이 커져서 무법천지가 되고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한 사회가 된 사례들도 있었죠. 물론 이런 사회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서 굶어 죽으나 맞으나 매한가지다라는 생각으로 법이고 뭐고 상관없이 폭도로 되변하기 시작을 한대요. 이런 사회에서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20의 사람들도 경호원 없이는 안정을 보장하기 어려운 사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20만을 위한 사회이거나 아니면 80만을 위한 사회가 완전한 사회를 만들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이 20대 80의 갈등을 가장 잘 해결하는 방법은
20과 80의 사람들이 서로 잘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래요.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합법적인 범위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대요. 만약에 20%인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받고 많은 것들을 가져간다면 정치인들에게 사회제도를 뜯어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 20의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대요. 또한 반대로 이 20%의 사람들은 대다수에 속하는 80%의 사람들을 놀고 먹는 한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이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는 중요한 존재고 이들이 없으면 20 또한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80%의 사람들이 사회가 제공하는 기초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 20대 80의 법칙을 어떻게 체감하면서 알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다 잘하는 분야가 있는 반면에 서툴고 잘 못하는 어려워하는 분야가 있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20과 80의 위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경험할 기회가 간접적으로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양쪽 모두를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통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워할 만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주로 80을 많이 경험하는 아이라면 20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보고 또 반대로 20을 많이 경험하는 친구인 경우에는 80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양쪽 모두를 직접 경험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20과 80의 법칙을 조금 이른 나이부터 인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된 아이라면 이러한 사회의 시스템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문석현 박사님께서 이 파레토 법칙 말고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를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대요.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씀으로써 얻을 수 있는 큰 자산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생각이 명확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야 말하기나 글쓰기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기와 글쓰기 능력을 키우려면 그만큼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해야 할 테고 그 고민을 통해서 많은 생각들이 정리가 될 테고요. 그것을 통해서 정신이 튼튼해지는 가장 큰 자산을 얻을 수 있을 거래요. 또한 두 번째로 내 이야기를 읽거나 들어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연락을 취함으로써 그들과 친해질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므로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길 수 있대요. 세 번째는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상대방을 윽박지르는 그런 힘이 아니라 공감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생각을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생각들을 상대방에게 공감시키면서 잘 전달하는 것만큼 가장 큰 자산이 없겠죠. 예전에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 웅변학원에 다녔지만 요즘 시대의 스피치를 잘하는 방법은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자연스럽게 청중과 호흡을 하는 거예요.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말하기가 정말 좋은 말하기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글쓰기의 유형도 굉장히 많이 변해서 인터넷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글쓰기의 매체가 SNS나 블로그로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말하기 공부를 할 때 좋은 소재가 하나 있는데 현대 세계에서 가장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뽑을 수 있는 미국의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들의 말하는 연설을 들 수 있대요. 그들이 민주당 출신의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후보로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특별한 수준 이상의 말하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연설과 말하기 능력이
말하기 공부를 배우는데 가장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고 해요. 현대에는 존 F 케네디나 빌 클린턴 그리고 버락 오바마와 같은 대통령들이 있는데 이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하는지 연설문이나 동영상을 많이 보는 것들이 말하기 실력을 늘리는데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아요. 이 대통령들의 영상을 보면서 그들의 말의 내용이나 단어의 사용, 또 표현 방법이나 제스처 등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어떻게 청중과 소통을 하고 그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지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또 다른 소양은 바로 영어 실력인데요. 왜 영어가 중요하냐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세상에 정말 좋은 많은 지식들은 대부분 영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 지식들을 쉽게 얻기 위해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문석현 박사님은 사실 대학 교육에 대해서 미래에 정말 대학 교육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점을 가지면서 점차 대학 교육이 필요가 없는 미래가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본인의 딸이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한다면 꼭 하버드 대학교를 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학교들과 달리 전 세계를 이끌 훌륭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이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 목표라고 해요. 그래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리더십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예전에는 이런 리더십들이 정치나 군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했다면 지금은 비즈니스를 훌륭하게 경영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하버드 대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입학 자격을 갖춰야 하고 서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서류 심사가 한국 학생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관문이겠지만 두 번째 입학 자격인 에세이는 한국 학생들에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해요. 자신의 경험을 글로 잘 풀어낸 학생이 리더로서 자질이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뻔한 경험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고등학생인데도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매각을 한 경험이 있다던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해 본 경험이 있다던가 아니면 다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한 적이 있다던가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사회에 환원한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경험들 즉 스토리가 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전 편에서 설명드렸던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좋은 경험과 좋은 정보를 주는 것이라고 했었잖아요. 아마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학창시절 동안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줌으로써 아이들을 이끌어주고 그런 경험들이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런 하버드 에세이도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파레토의 법칙, 20대 80의 법칙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책을 많이 읽고 미국 대통령들의 연설문 같은 좋은 스피치 연설들을 통해서 말하기와 글쓰기 공부를 충분히 함으로써 튼튼한 정신,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권력이라고 말할까 좀 이상하지만 이 세 가지의 큰 자산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세상에 많은 지식과 많은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서 영어 실력을 쌓아야 할 거고요. 또 정말 좋은 리더십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를 목표를 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미래가 원하는 아이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